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그 후회가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으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되씹어 봐도 이미 지나간 일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른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도 똑같이 후회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늘 평온해 보일까요? 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까요? 비밀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과거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과거의 후회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마인드셋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심리학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후회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찰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후회는 인간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후회를 통해 배운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후회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후회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umination이라고 합니다. 소가 음식을 다시 씹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끝없이 되씹는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반추가 우울증과 불안의 가장 큰 예측 인자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자클린 오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추는 자기 자신과 끝나지 않는 대화에 갇히는 것입니다. 2020년 행동연구와 치료 저널에 실린 연구도 있습니다. 반추는 불안, 우울, 불면증을 높이고 심지어 심리치료의 효과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렉살 박사 연구팀의 1994년 연구에서도 후회에 대해 반추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후회는 잠깐 느끼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훈을 얻었으면 그 감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후회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느끼고, 배우고, 놓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나를 심판합니다.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됐는데 너무 어리석었어. 잠깐만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후견 편향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indsight bias입니다. 결과를 알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예측 가능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와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가 1982년에 이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나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의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의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지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회 덕분에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산수 문제를 틀렸다고 지금 자신을 바보라고 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 기회를 잡았다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unterfactual thinking입니다.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데니얼 카너먼 교수와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가 1982년에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라고 생각하는 패턴을 연구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반사실적 사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상향 반사실적 사고에 취약합니다. 상향 반사실적 사고란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 관련 스트레스와 연관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더 좋았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미워합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에 있었을 어려움을 모릅니다. Psychology Today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에 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만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후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다루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이런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자책만 깊어질 뿐입니다. 2018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추상적 반추와 구체적 반추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추상적으로 왜 그랬을까라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후회를 보고했습니다. 반면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후회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첫째,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둘째,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셋째,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을까? Frontiers in Psychology 저널의 연구에서도 아이들에게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인과관계 이해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교훈을 얻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질문을 바꾸면 선생님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에서 무엇을 배웠을까로 바꾸는 것. 이것이 존경받는 어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까요? 단순히 후회해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Journal of Happiness Studies에 실린 연구를 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후회 빈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후회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후회 자체보다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후회를 느끼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힘드니까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무서우니까 익숙한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처벌의 수단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계속 후회하며 자신을 벌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해당되시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면 지금을 바꾸는 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만약 미래가 두렵다면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자기 처벌이라면 이제 그 형벌을 끝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을 놓아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어도 후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은 결혼한 걸 후회하고 결혼 안 하신 분은 안 한 걸 후회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분은 그만둔 걸 후회하고 다니고 있는 분은 안 그만둔 걸 후회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2009년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제목은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놓친 기회들이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동한 것보다 행동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했어도 또 다른 후회가 생깁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존재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 선택하지 않은 길을 그리워하는 것. 그러니까 후회 없는 완벽한 과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어차피 완벽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어떤 길을 갔어도 장단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완벽한 선택은 없어. 그러니 지금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자. 완벽을 포기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표현적 글쓰기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가 1986년에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4일 동안 하루 15분씩 글을 쓰게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글을 쓴 그룹은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이후 6개월 동안 병원 방문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988년 후속 연구에서는 면역 체계의 변화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백 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들은 표현적 글쓰기의 다양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불안 감소, 혈압 감소, 우울 감소, 근육 긴장 감소, 통증 감소, 스트레스 감소, Psychological Bulletin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도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둘째, 15분에서 20분 동안 쓰십시오. 후회하는 일에 대한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쓰십시오. 문법이나 맞춤법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셋째, 3일 4일 연속으로 반복합니다. 넷째, 쓴 후에는 보관하거나 버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과정입니다. 페네베이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산만하게 쓰다가 점점 일관된 이야기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과학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과거에 빠져 있으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눈앞에 가족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맛을 모릅니다. 과거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챙김 또는 마인드풀니스입니다. 2008년 미국 심리학회 APA의 연구 리뷰를 보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한 참가자들은 반추가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에서 20명의 초보자들이 10일간 집중 명상 수련에 참가했습니다. 수련 후 자기 보고 마음챙김이 증가하고 우울 증상과 반추가 감소했습니다. 2024년 사우스햄튼 대학교와 바스 대학교 연구도 있습니다. 124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하루 10분 마음챙김 명상을 한 그룹은 우울 증상이 19.2% 감소했습니다. 불안은 12.6%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30일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낀다. 마음이 맑아지고 통제되는 느낌이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 느낌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또 과거 생각이 났구나 하고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걸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십시오. 2주만 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 연구에서도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에 있으면 과거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그게 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가까이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의 TED 강연은 13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연구의 핵심 발견은 이것입니다. 50세의 인간관계에 만족한 사람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회 참여가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달라스 캠퍼스의 드니즈 파크 교수 연구도 있습니다. 60세에서 90세 사이 22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주 15시간씩 새로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퀼트 만들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 그룹만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사회활동만 한 그룹은 개선이 없었습니다. 파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한 영역 안에 있으면 향상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50대에 그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60대에 악기를 배우셔도 됩니다. 70대에 글쓰기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USC 도른사이프의 수잔 찰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인지 건강, 정서적 안녕, 수명 모두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장을 펴고 새 이야기를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후회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자신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기 연민스 오브 컴패션을 연구해 왔습니다. 2023년 심리학 연례 리뷰에 실린 그녀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이 적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았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프 교수 연구팀의 2007년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약점에 대해 쓰게 했습니다. 마치 면접에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이라는 질문에 답하듯이요.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 후 불안이 적었습니다. 반면 자존감은 이런 보호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마인드풀 매거진에 실린 리뷰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절주, 정기 검진 등 더 건강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기 친절.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대신 친절하게 대하는 것. 둘째, 보편적 인간성. 실수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점임을 인정하는 것. 셋째, 마음 챙김.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맨날 실수만 할까? 이런 말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십시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 잘하면 돼. 너무 자책하지 마.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성숙함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심리적 강점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후회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마인드셋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심리학 연구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후회는 자연스럽지만 반추에 갇히지 마십시오. 둘, 후견 편향을 알고 과거의 나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셋, 만약에라는 반사실적 사고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넷, 왜가 아닌 무엇을 배웠는가로 질문을 바꾸십시오. 다섯, 과거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직시하십시오. 여섯, 완벽한 과거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십시오. 일곱, 페네베이커 교수의 표현적 글쓰기를 해보십시오. 여덟, 마음 챙김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홉, 새로운 활동과 학습으로 새 이야기를 쓰십시오. 열, 자기 연민으로 후회하는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버드 80년 행복 연구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관계와 활동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USC 연구도 같은 결론을 냅니다. 노인들의 분노,
좌절, 스트레스는 나이 들수록 감소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의외로 노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기를 누리려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늘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더 소중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햇살 아래로 나오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